그림책 작가로 산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독한 일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연인 같은 거예요. 나에게 그림책은.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엄정원입니다. 오늘은 제 책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목탄 콜라주 작업을 함께 해볼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아픈 바다예요. 아픈 바다는 2007년 서해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를 모티브 삼아서 작업한 그림책입니다. 기름 유출 사고를 보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곳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의 절망과 슬픔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고독과 고립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서 작업한 아픈 바다 그림책의 원화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 작업은 일일이 다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가위를 오려서 콜라주 작업을 한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도서관 할아버지. 이 책은 기업가인 이인표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전에 에스콰이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구두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의 회장님이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수한 열정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배웠거든요.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면서 저 역시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수요일을 싫어하는 고양이입니다. 수요일을 싫어하는 고양이는 독일 티어하임에 있는 고양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림책이에요. 우리나라는 길에 사는 길고양이들이 있는데요. 독일에는 길고양이들이 없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같이 할 수 없을 때 그 보호소로 보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고양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의 주인공은 미미라는 아이예요. 네, 어느 날 엄마 아빠와 함께 수요일 날 동물 보호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미미는 수요일을 싫어하게 됐대요.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미미는 엄마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 아빠가 오지 않았어요. 미미의 눈을 보면 슬픈 게 보이죠, 여러분? 맛있는 밥을 줘도 먹지 않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잠만 잤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독일로 유학을 온 리노라는 친구가 미미를 만나러 오게 됐어요. 근데 그날이 바로 수요일이었대요. 근데 민호 역시 독일로 와서 독일말도 모르고 낯선 곳에서 있으면서 미미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슬프기만 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민호와 미미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은 조금씩 친해지고 민호는 서툰 독일말로 그림책을 읽어주었어요. 이 보호소에는 이렇게 자원봉사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고양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준대요. 그래서 민호도 서툰 독일말로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림책을 읽어주었어요. 미미는 그런 민호를 통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호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둘의 마음은 조금씩 통하고 미미는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되었대요. 민호 역시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더 이상 이곳에 올 수 없게 되어 이렇게 슬픈 마음을 미미에게 전했는데요. 미미가 굉장히 씩씩하게 괜찮아, 민호야 괜찮아 하고 민호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미미가 싫어했던 수요일 날 드디어 새로운 가족이 미미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고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이상하게 작업을 그동안 한 작업들이 대체적으로 환경이나 고독이나 고립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어요. 제 첫 책이 아픔바다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그 주제가 고립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우리 모두 다 함께 힘든 코로나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재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립되고 그로 인해서 고독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저는 서해안의 기름 유출 사고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도 쭉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픈 바다 그림책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리면요. 2007년도에 의정부에 있는 일시 아동보호소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어느 날 이유도 알 수 없이 그곳에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점 하나도 찍을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으로서 굉장한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슬픈 겨울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꼭 기회가 된다면 고독과 고립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앞으로도 슬픈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슬픈 그림책보다는 행복한 그림책이 많거든요. 누군가는 슬픈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느질 수녀님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책 역시 한 수녀님이 평생을 바느질방에서 바느질을 하는 이야기예요. 맨 꼭대기 방에서 바느질을 하는 수녀님입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돋보기를 쓴 수녀님이 바느질을 합니다. 진달래가 지천으로 핀 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무더운 여름, 울긋불긋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생겼어요. 바느질 수녀님. 바느질 수녀님은 수백 명의 수녀들의 식탁보, 냅킨, 커튼을 만들고 또 만들어요. 바느질 수녀님은 수녀원에 새로 들어온 수녀님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는 일도 하죠. 수녀님들은 자기가 자기 옷을 만들어 입어요.
바느질 수녀님은 새내기 수녀님들이 바느질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칭찬도 야단도 치지 않아요. 그저 잘못했을 때는 다시 하세요 라고 말해요. 새내기 수녀님들은 바느질이 따분하고 싫기도 합니다. 마음은 잘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아요. 어떤 날은 대충 해서 바느질 수녀님께 가져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세요. 한 벌의 수녀복을 만들기까지 이 말을 수백 번도 더 듣지요. 바느질을 잘못해 한 땀 한 땀 다시 풀고 다시 깁고 그러기를 몇 번을 하고 나면 옷감은 다 찢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울상이 된 새내기 수녀님을 보고 바느질 수녀님은 새 옷감을 건네며 다시 하세요. 그럴 때 바느질 수녀님의 얼굴은 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은 평온한 얼굴입니다. 오늘도 바느질 수녀님은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하는 수녀님을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느질 수녀님은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된 지금까지 바느질만 합니다. 바느질 수녀님은 바느질이 기도입니다. 제가 작업한 책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이 책을 작업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수녀님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그림책에 있는 주인공 그 수녀님을 저는 양주에 수녀원에 가서 직접 만나 뵈었어요. 그곳에서 한평생을 바느질만 하고 사신 수녀님이었는데요. 연세가 70이셨는데도 얼굴이 동그랗고 안경을 쓰셨는데 얼굴이 꼭 아기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 수녀님과 함께 바느질방에서 이런저런 그 수녀님이 만드신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수녀님들이 특별히 그 만드시는 여러 옷들을 함께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제가 이 그림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와 함께 목탄 콜라주 작업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다 같이 목탄 콜라주가 어떤 작업인지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목탄 콜라주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콜라주 기법은 보통은 사진이나 잡지에서 이미지를 오려서 붙이는 작업들을 콜라주라고 하는데요. 목탄 콜라주는 목탄으로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그걸 오려서 붙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목탄 콜라주라고 해요. 저는 주로 그 기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재료는 우선 첫 번째로 목탄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딱풀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위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얀 도화지나 아니면 신문지도 좋고요. 어떤 종이도 상관이 없어요. 목탄 콜라주의 장점은 망쳐도 된다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를 보면 아이들은 보통 겁이 나거든요. 저 역시 하얀 도화지를 볼 때면 우선 두려움이 앞서요. 그래서 목탄 콜라주 작업을 즐겨 하는 이유가 얼마든지 망쳐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은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강아지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상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오늘 저는 이 강아지를 그려보려고 해요. 우리 다 함께 목탄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서 그림 그려보아요. 네, 이렇게 망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냥 무작정 그림을 그냥 그리면 돼요. 얼마든지 틀려도 된다는 생각으로요. 강아지 눈도 그리고 손으로 그리고 이렇게 문지를 넣으면 여기서 여러 색이 나오면서
풍부한 색이 나오거든요. 망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림을 그릴 때는 가장 큰데, 이 목탄 콜라주는 얼마든지 망쳐도 되는 그림이에요. 강아지 코도 그리고요. 그리고 저는 15살 된 시추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 우리 시추를 붕붕이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그림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목탄은 삭삭삭 이렇게 소리가 참 좋거든요.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망쳐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주는 거예요. 보통은 혼자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작업을 같이 보여주면서 하니까 솔직히 많이 떨리는데요. 멋진 강아지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강아지가 약간 슬픈 표정인데요. 여기다가 선 하나만 이렇게 하면 웃는 강아지가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 강아지가 나왔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를 가위 드로잉을 하는 거예요. 가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남기고, 자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잘라서 이렇게. 그리고 꼬리도 여기 지금 굉장히 두껍게 되는데요. 가위로 잘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꼬리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조용해서 아이가 어딨나 하고 찾아보면 방 안에 앉아가지고 방 안 가득히 종이를 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이렇게 오리는 작업을 좋아해요. 여기 아픈 바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다 가위로 오려서 붙인 거거든요. 지금 이 작업도 우선 그림을 그리고 가위로 오려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겨가지고 이거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 여러 톤들이 생기면서 그림이 훨씬 더 풍부해지거든요. 네. 뒤에다가 딱풀로 풀칠을 하는 거예요. 이 딱풀이 굉장히 잘 붙어요. 여기에 있는 그림들도 다 이 딱풀로 붙인 거예요. 안 떨어져요. 10년이 됐는데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딱풀로 많이 붙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 그림을 붙이면 돼요. 그리고 이 딱풀로 이렇게 콩콩콩콩 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네, 목탄 콜라주는 재료가 아주 간단해요. 집에 있는 크레파스를 이용해도 되고요. 파스텔이 있으면 파스텔로 해도 되고요. 재료가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저와 함께 아픈 바다 그림책도 함께 보고요. 그 아픈 바다를 작업했던 목탄 콜라주 기법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날 수 있기를 정말 바라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2007년도에 그 서해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기름 유출 사고를 보면서 그 재난으로 인한 고독과 고립을 그때 보면서 고독과 고립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든 게 아픈 바다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첫 출간하면서 그림책 작가가 됐어요. 네. 저는 세상에 수많은 그림책 중에 단 한 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강아지 똥을 고르고 싶어요. 항상 매번 그 책을 볼 때마다 어느 한 장면에서 꼭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 민들레하고 강아지 똥하고 부둥켜 안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나요. 그래서 자주 봐요. 제가 자존감이 떨어질 때 제가 그냥 굉장히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거란 생각이 들 때 강아지 똥을 보면 용기가 나요. 네. 와, 참 이 질문에 딱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림책 작가로 산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독한 일이에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냥 산길이 떠올라요. 저 혼자 산길을 걸으면서 그림책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길이에요. 길, 산길, 숲속길. 나에게 그림책이란 나를 아주 어린 나에게로 돌아가게 해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또 한없이 애타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연인 같은 거예요. 나에게 그림책은.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림책 한 권을 만나서 재밌거나 슬프거나 웃기거나 한다면 그 그림책을 꼭 안아줬으면 좋겠어요.